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관리를 하며 활동적으로 보내는 노년층이 많아진 요즘. 하지만 은퇴 시기에 접어들고 사회적으로 노년층에 속하며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손쉽게 접근 가능한 스마트폰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문에 노년기에는 심리적 문제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018년에는 20.7%였던 것이 2020년에는 27.3%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 2019년 발표된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논문에 의하면 노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70대, 80대, 6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60대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해지는 7, 80대가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1년 11월 22일에 발표된 하버드 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은 노년에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도록 진화했으며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실제로 젊은 노년층에 속하는 60대 중 일부는 스마트폰을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여 우울증과 무력감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밴드에 가입해서 친구들하고 여행 모임을 만들었어요. 때마다 당일치기 꽃놀이도 다니고 단풍 구경도 하고 일상 사진도 올리고 댓글도 달죠. 꼭 한자리에 모인 것처럼 수다가 끊이질 않아요. 하루 종일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네이버나 다음카페에서 취미 활동도 해요.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 소모임도 했어요. 거기엔 나 같은 노인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 안에선 나이 상관없이 다 친구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어려지는 기분이야. 네, 맞아요. 처음엔 쓸 줄을 몰라서 인터넷으로 음악 듣고 손주들 동영상 보는 게 다였어요. 그러다 카페나 밴드에 가입하는 방법도 배우고 소통을 하니까 활발하게 활동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건 아니니까 스마트폰 아니면 할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사람들이 내 글에 반응이 없거나 그러면 더 우울하기도 하고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우울증을 앓는 60대 이상의 환자 수는 7,495명에서 39,284명으로 약 5배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무력감이나 우울감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SNS 활동을 하며 기존의 지인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며 사회적 교류를 넓히는 순기능의 역할을 톡톡히 활용한다면 노년층의 우울함이나 무력감을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인관계를 만들거나 여가 및 취미 활동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활동 등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대화거리가 될 수 있고 소통의 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되어주는 거죠. 잠깐! 이때 주의할 점. 너무 과의존이 되지 않도록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내 옆에 사람들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또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온라인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의 스마트폰 예절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도가 지나치면 앞서 말한 과의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취약한 노인들의 바깥 외출이 어려워져 스마트폰 과의존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신체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노년기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겪게 될 뿐더러 노년기의 우울증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노년기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법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함께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스마트폰이 효자고 내 친구예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자식 또 손주들이랑 카톡도 하고 통화도 하고 또 유튜브에 무슨 좋은 글귀 같은 게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힘들어요. 심심해서 자꾸 쳐다보긴 하는데 하는 것도 없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기운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이거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네, 밴드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누가 댓글을 달았나 채 1분도 안 돼서 자꾸 확인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잠도 안 자고 폰만 보다가 새벽 서너 시가 돼 있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어서 스스로 놀라고 그래요. 어떠세요? 남일 같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줄이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을 참을성 있게 조절하며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건강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조절법을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때는 알림 끄기 기능을 활용합니다. 둘째, 최근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은 삭제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하는 앱과 스마트폰 이용 절제 도우미 앱을 활용하세요. 셋째, 잠자기 전이나 공공장소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장소나 시간을 정하여 실천해보세요. 넷째,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독서나 운동, 악기 연주 등 다른 여가 활동을 즐겨보세요.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현명한 실버족이 되셨다면 다음은 스마트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에이징 실천 방법. 첫째, 스마트폰 활용 및 과의존 예방 교육에 참여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전국의 18개의 스마트 쉼센터에서 정보화 기초 및 실용 교육을 비롯해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 공간을 넓혀보세요. 셋째, 온라인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주문, 배송, 평생교육과 의료 등 생활 및 복지 서비스 어플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삶의 질이 더욱 올라갑니다. 다섯째, 나만의 추억이나 관심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고령층의 스마트폰 사용. 이제 오히려 고령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오늘은 고령층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사용 조절 방법, 바른 사용 실천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똑똑하게 스마트폰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 스마트 에이징. 어렵지 않습니다.
네.